그날 밤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이 달려온 이유를 끝까지 몰랐습니다. 하얗게 바랜 병원 복도. 영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내분은 길어야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들려오던 낮고 짧은 의사의 목소리.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내 순자는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닫고 나옵니다. 둘은 말없이 병원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흐릅니다. 저녁은 뭐 먹을까?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먹을까? 순자는 아무렇지 않게 국을 끓일 사람처럼 말했지만 손은 한참 동안 냄비를 잡지 못할 겁니다. 영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는 낡은 정수기에서 물 한 컵을 받아 마십니다. 아내는 진지한 얼굴로 핸드폰 화면을 한참이나 들여다봅니다. 투박한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길을 잃은 듯 느릿하게 움직입니다. 영수는 아내의 침침한 눈이 걱정되어 한마디 건넵니다. 여보, 눈 나빠져. 뭘 그렇게 한참을 써. 그녀는 그저 배시시 웃으며 핸드폰을 가슴에 꼭 품을 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낡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가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영수 씨, 나 노래 한번 하고 싶다. 정수기 소리만 들리던 거실에 아내의 목소리가 툭 떨어집니다. 영수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봅니다. 노래라니, 갑자기 무슨 노래가 하고 싶은데? 영수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럽게 거실을 채웁니다. 순자는 화면을 보며 작게 대답합니다. 많이 말고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고 싶네. 혼자 부르면 금방 끝나잖아. 순자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희미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마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뭅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니 다행이네. 어떻게든 해보자. 아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 말한 게 참 오랜만입니다. 떠날 준비 대신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차라리 다행이었죠. 그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텅 빈 종이만 넘겨봅니다.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었나? 평생 옆에 있었는데 정작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잠이 든 줄 알았던 아내의 방. 핸드폰 불빛이 작게 새어나옵니다. 기침을 참느라 들썩이면서도 누군가에게 답장을 하듯 핸드폰을 끄지 못합니다. 영수는 저러다 병세가 깊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잠이나 좀 푹 자지. 대체 누굴 그렇게 챙기느라고. 그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전단지에 아내의 소원을 눌렀습니다. 당신 가는 길에 적어도 노래소리는 들려줘야지.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눈물 때문인지 자꾸 번져 보입니다. 내일은 아파트 상가에 있는 카페라도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이 거실 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질까봐. 남편은 뜬 눈으로 하얗게 밝아오는 새벽 창가를 지킵니다. 하지만 기적은 가끔 가장 보잘것없는 전단지 한 장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다음 날 영수는 이른 아침부터 아파트 단지 게시판 앞에 서성입니다. 밤새 꾹꾹 눌러 쓴 전단지를 테이프로 정성껏 붙입니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짧게 적혀 있는 전단지. 하지만 경비원이 다가와 채 5분도 안 되어 종이를 떼어냅니다. 어르신,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허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제 입장이 좀 곤란해서요. 허가받지 않은 홍보물은 게시할 수 없다는 딱딱한 말. 영수도 잘 아는 그 마음이라 떼어낸 종이를 묵묵히 받아듭니다. 이걸 어디다 내놔야 보려나. 영수는 떼어낸 전단지를 품에 안고 상가 1층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이 종이 좀 어디 올릴 데가 없을까요? 젊은 카페 사장 준호는 영수가 매민 낡은 종이를 한참 바라봅니다. 전단지에 적힌 순자의 이름을 본 순간 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영수의 스마트폰을 건네봤습니다. 이걸 세상에 좀 내놓고 싶은데 내 손으론 도통 방법을 모르겠어서. 준호는 말없이 사연을 사진 찍어 인터넷에 올립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빠르게 사연을 봅니다. 하지만 그저 그뿐입니다. 다들 좋다고는 하는데 아무도 오겠다는 사람은 없네. 커피 머신 소리만 요란한 카페 안. 이러다 아내와의 약속이 뜬구름처럼 흩어질까봐 가슴이 조여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직접 발로 뛰어야겠어. 영수는 돋보기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밖으로 나섭니다. 등 뒤로 카페의 잔잔한 음악 소리가 멀어지고 뜨거운 떼약볕이 쏟아집니다. 잠깐 집에 들렀을 때 들려온 아내의 기침 소리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거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여보. 내가 꼭 당신 노래하게 해줄게. 영수는 젖은 눈가를 닦아내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경로당 반장은 안경을 치켜 쓰고 전단지를 꼼꼼히 읽습니다. 인터넷은 몰라도 다 연결되는 법이 있지. 반장은 곧장 휴대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아내의 꿈이 동네 정육점과 세탁소로 퍼져나갑니다. 작은 교회 입구에도 영수의 전단지가 새로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을 보러 가다 말고 그 앞에 멈춰 섭니다. 누군가 전단지 속 순자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 몸도 안 좋다며? 괜히 사람 힘만 빼는 거 아니야? 누군가의 무심한 말. 영수는 못 들은 척 굳게 닫힌 상가문을 일일이 두드려 봅니다. 근처 분식집 사장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옵니다. 이분 김밥집 하시던 박순자 씨 아니에요? 과거의 순자를 알고 지내던 기억이 하나둘 터져 나옵니다. 준호의 카페에도 낯선 청년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은 음료를 주문하는 대신 게시판 앞에 멈춰 묻습니다. 그냥 노래하신다는 글 보고 왔어요. 저도 같이 해도 될까요? 준호는 기다렸다는 듯 카페 한쪽 의자를 치워 공간을 만듭니다. 영수는 선뜻 자신을 돕는 준호에게 묻습니다. 자네, 혹시 나 아나? 왜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서나? 준호는 말을 아끼며 사람들에게 악보를 나눠줍니다. 그냥 아주머니 손맛이 배니 동네가 좋아서요. 아주머니 기운 차리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동네의 좁은 골목마다 작은 노랫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당신, 나 없이도 정말 잘 살았네. 영수는 그 풍경을 지켜보다 가슴께가 뻐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와 잠든 순자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얕은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순자야, 당신 인생에 사람 참 많더라. 나만 몰랐네. 영수는 밤새도록 사람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 내려갑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옮겨 적을 때마다 아내의 삶을 새로 읽는 기분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여보. 사람들이 당신이랑 노래 부르고 싶대. 하지만 영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행복한 노랫소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멈춰서게 될지 말입니다. 영수는 공연 당일 아내가 입을 하얀 블라우스를 몸에 대어줍니다. 여보, 이 옷 입고 노래하면 참 예쁘겠다. 그는 거울 앞에 선 아내의 야윈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목소리가 좀 나올 것 같아. 영수는 오랜만에 아내의 귓가에 대고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 비극이 문을 두드립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순자가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수의 손에 들려있던 새 옷 위로 붉은 고통이 번져갑니다. 정신 좀 차려봐, 순자야. 응급실 앞 차가운 벤치에 앉아 영수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수술실 불빛은 무심하게 켜져 있고 의사는 고개만 저을 뿐입니다. 병세가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옵니다. 내가 미쳤지. 다 죽어가는 사람 데리고 무슨 노래를 한다고. 그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연습, 일정표를 꺼내 갈기갈기 찢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준호가 병원 로비에 섭니다. 영수는 퀭한 눈으로 악보 뭉치를 내던집니다. 준호가 건네려던 따뜻한 음료도 바닥에 쏟아져 차갑게 식어갑니다. 다신 찾아오지 마셔. 다 소용없는 짓이야. 준호는 영수의 옷소매를 잡으려다 그 서늘한 기운에 손을 뗍니다. 영수는 수첩에 적어둔 사람들의 연락처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 챙기지도 못하고. 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준비했던 모든 희망이 끝나는 것 같던 순간 창문 틈 사이로 가느다란 소리가 스며듭니다. 이 밤에 이게 무슨 소리야? 영수는 헛것을 들었나 싶어 아내의 마른 손을 놓고 고개를 듭니다. 처음엔 그저 밤바람이 건물 외벽을 긁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낮은 소리는 일정한 박자를 타고 병실 안을 파고듭니다. 이거 우리 순자가 부르던 노래잖아. 영수의 시선이 칠흑 같은 병원 마당 구석구석을 훑습니다. 처음엔 어둠뿐이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들이 보입니다. 한 명, 두 명. 띄엄띄엄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저기서 뭐 하는 걸까? 나무 밑에서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입을 벙긋거리는 준호가 보입니다. 그 옆에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달려온 동네 주민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낡은 악보를 가슴에 안고
박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밤중에 다들 미쳤나 봐. 정말 미쳤어. 영수는 뜨거운 눈물을 참아냅니다. 사람들은 그가 창문을 연 줄도 모른 채 노래를 이어갑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들이 작은 별빛처럼 깜빡입니다. 그 빛들이 아내의 마지막 길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여보 들려? 당신 노래야. 지금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 영수는 아내에게 소리를 들려주려는 듯 창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병실 안으로 들이친 노랫소리가 아내의 하얀 시트를 일렁이게 합니다. 당신 혼자 부르던 노래가 이렇게나 컸었나 봐. 영수는 아내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몸을 일으킵니다. 영수는 낡은 슬리퍼를 고쳐 신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차가운 복도를 지나 도착한 1층 마당. 사람들을 마주하자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준호가 노래를 잠시 멈추고 영수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영수의 눈앞에 보여줍니다. 저희 전단지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준호가 내민 화면에는 투박한 오타가 가득한 문자들이 이어집니다. 준호야, 밥 거르지 마라. 새벽마다 울리던 아내의 관심은 이웃들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사업에 망연자실했던 준호를 붙잡고 고단한 반찬 가게 사장을 웃게 하던 힘. 그리고 그저 평범한 안부인 줄 알았던 그 다정한 참견의 끝엔 항상 영수가 있었습니다. 애기 엄마, 오늘 아가 우산 챙겨줘. 그리고 우리 영수 씨 혼자 남으면 밥 좀 챙겨주세요. 아내는 자신의 숨이 가빠오는 그 새벽에도 남편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이 굶지 않게.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이 외롭지 않게. 아내는 자신의 죽음보다 홀로 남겨질 남편의 끼니를 더 걱정했습니다. 아주머니 문자가 끊겨서 다들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에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길가에 버려진 영수의 낡은 전단지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죠. 영수는 자신이 붙인 전단지가 사람들을 부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움직인 건 아내가 평생 뿌려둔 따뜻한 진심이었죠. 그는 아내의 핸드폰을 쥐고 터져 나오는 통곡을 입술로 짓누릅니다. 나만 몰랐네.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었네. 당신이 나를 위해 뭘 하고 있었는지. 아내가 남긴 흔적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영수의 가슴을 때립니다. 다들 같이 가주세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병실로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온기가 서늘한 방을 채웁니다. 사람들은 아내의 침대 주변을 둥글게 감싸고 섭니다. 아이를 재우는 자장가처럼 고요한 합창이 시작됩니다. 순자 아주머니, 저희 왔어요. 기적처럼 순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열립니다.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습니다. 아내는 놀라지 않은 채 그저 올 줄 알았다는 듯 웃습니다. 메마른 아내의 입술이 노랫말을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입술은 정확한 박자를 탑니다. 그녀의 마른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지휘하듯 까딱거립니다. 영수 씨, 나 노래 부르고 있어.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쥐며 함께 입술을 뻥긋거립니다. 그녀의 입술이 멈추고 병실에 평온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뀐 어느 오후의 공원. 영수는 벤치에 홀로 앉아 구부정한 등을 펴고 해를 봅니다. 그의 곁으로 준호가 다가와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넵니다. 아내가 문자로 맺어준 인연들은 이제 영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영수의 옷깃을 여며주고 누군가는 저녁 메뉴를 묻습니다. 영수는 아내가 남긴 다정한 밧줄에 의지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자, 다들 모이셨죠? 순자 아주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입니다. 준호의 신호에 맞춰 공원 한 구석에서 예쁜 화음이 피어오릅니다. 영수는 눈을 감고 바람에 실려오는 익숙한 선율을 음미합니다. 사람들의 노랫소리 사이로 아내의 맑은 음성이 섞여드는 것 같습니다. 당신, 아직도 여기 있네. 오늘은 안 울어도 되겠다. 영수는 허공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이며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만든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영수는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합창 소리가 노을빛을 타고 잔잔하게 퍼져나갑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조용히 다시 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